자, 교정학 법령지 첫 번째로 UN 최저 기준 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의 집을 좀 참조를 좀 할게요. 자, 이 법령이 과거에는 UN 피부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면 개정됩니다. 전면 개정되고, 법령 이름 자체가 바뀌죠. 그래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이라고 이렇게 법령 명칭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출 문제들 있죠. 13년도 구급 경력 채용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12년도 국가직 7급까지 해서 최신까지가 바로 12년도, 13년도까지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과거의 문제를 왜 문제집에 넣어놨는가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령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령이 일단은 법령 이름 명칭도 바뀌었고 내용도 약간씩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를 문제집에 넣어놓은 것은 풀지는 말고 눈으로 빨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출제 유형을 익히시라고 이렇게 과거의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집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7번부터 해서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 그쵸? 국가직 7급 문제죠? 10번도 국가직 9급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채 문제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좀 익히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법령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제 1조 봅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이 규칙은 의무적 준수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래서 이 규칙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현행 형집행법도 이 UN 최저 기준 규칙을 일반적으로 따르고는 있습니다. 따르고는 있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행 형집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나름대로 공부할 것이지 굳이 형집행법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2조는 뭐 됐고 3조 볼게요. 자, 본규칙 제1부는 자, 밑에 줄 무슨 수용자를 포함하여 형사범, 민사범, 미결수용자, 수용자 등 모든 범죄의 수용자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랬죠. 모든 범죄의 수용자라 했죠. 자,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이 규칙은 피구금자, 즉 시설 내 처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시설 내 처우가 아닌 뭐 사회 내 처우라든지 보호관찰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설 내 처우에 국한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제1부에서 2조 복귀, 공평처우. 본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그 밖의 지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차별할 수 있다 틀렸어요. 최소한에 그치한다 이런 말 없죠.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자, 쭉 넘기셔죠. 넘기보시면 11조 나올 겁니다. 분리 볼게요. 자, 상이한 종류의 수용자는 성별, 연령, 범죄 경력 등에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이나 분리된 구역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남자, 여자 찢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미결수하고 기결수죠. 찢어놔야 되겠죠. 그다음 소년과 성인은 찢어놔야 됩니다. 우리 형 집행법도요. 남녀 찢어놓고 기결 미결 찢어놓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찢어놨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9세 이상자를 하지 않고 성인과 소년은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형 집행법에 없는 거죠. 그렇죠? 채무로 인한 수용자
민사범, 그러니까 민사범과 형사범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우리 형집행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이 네 가지를 묶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가 보시면 미결수용자와 수용자의 분리수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법이 약간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테두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지만 까지 맞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이런 조항이 아무리 눈치껏 봐도 이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데에 그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거주시설 보시게 되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때 개개의 수용자별로 야간에 독고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는 독고실에 2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네요. 우리 형집행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형집행법에는 혼고 수용을 3명 이상으로 두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규칙에서도 2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적어도 3명 이상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그쵸? 위생 설비는 모든 수용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래요. 자, 목욕 볼게요. 자, 모든 수용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는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자, 끊고 온대 기후일 때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밑줄짝 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우리 형집행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아요. 매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집행법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죠. 자, 다음. 자, 개인위생 볼게요. 자, 수용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발 수염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한다 그랬네요. 기구 제공이 있어요. 그럼 우리 형집행법에도 기구 제공이 있던가요? 우리 형집행법에는 두발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 이 면도기를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일회용 면도기든 무슨 면도기든 간에 근데 이 규칙에는 기구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네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치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어쨌든 기구 제공이 있다는 것 좀 특이한데 참고하시고요.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출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의료 볼게요. 자, 사망을 보시게 되면 예외적 상황에서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해서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이라든지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판례를 통해서 나와 있죠. 됐고, 급식을 볼게요. 자, 이 항을 보게 되면 음료수는 모든 수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음료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음료수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뭐 드링크일 수 있어요. 그냥 물일 수 있고, 워터일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 음료수란 말을 쓰고 있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음료수는 언제나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경기를 볼게요. 실외 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는 그랬습니다. 자, 잘 읽으세요. 실내 작업을 하지 않는 그랬어요. 모든 수용자는 그러니까 이 실외 작업을 하지 않는 이란 말을 생략하면 틀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략된 채 모든 수용자는 하면 틀린다고요. 반드시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들어가 봐야 돼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짜리죠. 1시간 밑줄 그시고 적어도 1시간입니다. 적당한 실내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1시간 이내의 실내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같죠?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라는 말과 적어도 1시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이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1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서 소장의 재량에 따라서 30분 줄지 40분 줄지 20분 줄지는 소장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실내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어쨌든 1시간짜리 있다는 거 좀 받으시고요. 그게 좀 특이하네요. 우리나라는 맥시멈이지만 여기는 미니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의료 볼까요? 자,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랬네요. 그럼 무상 서비스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정시설에는 동네 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시행규칙에서 동네 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수준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요한다 보고 있네요. 그리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유료가 아니고 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다음 25조를 보게 되면요. 자, 2항에 나와 있죠.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서비스도 모든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치아가 썩게 되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 치과의사라는 것이 명문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나이가 들게 되면 눈도 눈이지만 이 치아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서비스도 모든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문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받으시고 기출문제가 보면 수술 장비라는 말은 없죠. 그런 조항은 없고 치과의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27줄 읽어보시고요. 28줄 볼게요. 임산부인 수용자. 여자 교도소에서는 산전, 산후,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갖추도록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 형집법은 없죠. 우리 임산부에 관련된 조항이 있긴 한데 아이가 시설에서 태어났을 때는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유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해당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자로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조항이 있다는 것이 좋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별거 없고 36조 볼게요. 자, 필요성의 원칙 나와 있는데 자, 규율 및 기타 규범은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쵸? 규율 및 기타 규범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은 필요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명확성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9조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볼게요. 자, 수용자는 동일한 규율 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이중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겠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되어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자, 수용자 역할 제한 볼게요. 자, 1항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수용자라도 되어 있어요. 어떠한 수용자라도 교도소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시행규칙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 폭력 수용자만을 얘기하고 있죠. 이 조폭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러이러한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치? 뭐 거실이나 작업장에서의 봉사원이라든지 반장 이런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에게만 한정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폭에게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규칙에서는 뭐다? 어떠한 수용자라도 해서 모든 수용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폭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그 다음 이 규칙에서는 수용자 자치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검은색으로 찍어 볼게요. 이것은 직원의 감시하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피구금자도 필요할 때는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맞나요? 2항을 볼게요. 1항에서는 어떠한 수용자라도 이러한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본 규칙은 직원의 감독하에 그 수용자 자치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쵸? 필요하다면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나를 밑줄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원칙은 그렇고 예외가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다음 43조 볼게요. 금지되는 체벌 행위 나와 있네요. 자, 구속,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입니다. 고문이라든지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로 대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면 이러한 체벌은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완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나다란 말을 묶어보세요. 무계한 독고실 수용, 장기간 수용,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져 있는 공간에 수용하는 거, 체벌이라든지 식사나 식수 공급을 제한하는 거, 집단 체벌하는 거, 이런 것은 뭐한다? 완전히 금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독고 수용의 구분 볼게요. 자, 일반적 독고 수용이 있고, 뭐 장기 독고 수용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장기 독고 수용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 독고 수용과 장기 독고 수용을 나눴어요. 자, 일반적 독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서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이래요. 아니, 24시간이면 24시간이지. 22시간하고 24시간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그쵸?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일반적 독고소라 하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요, 15일을 초과해서 연속하여 독고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날짜가 어떻게 돼요? 여기 15일이에요, 15일. 15일 이상을 뭐 한다? 장기 독고 수용이다. 이렇게 한다. 개념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끊고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나누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고 수용의 제한 나왔네요. 독고 수용은 특수한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며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적인 심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지체장애 있는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가능한데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독고 수용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지 소년에게는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6조. 자, 보건의료 담당자는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구속 조치를 부과할 수가 없다. 그쵸? 이거는 교도관이 하는 거지 보건의료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건의료 담당자는 처벌이라든지 구속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뭔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강제적으로 분리 수용된 수용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조 볼게요. 자, 본질적으로 악화 또는 고통을 주는 사슬이라든지 발목 수갑이라든지 이런 보호장비 사용은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 분만 중인 상태에 있거나 진통이라든지 분만 상태에 있거나 분만 직후의 여성에게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써서는 안되겠다. 상식적인 것을 많이 갖다 놨어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선언적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자, 됐고
자, 54조 볼게요. 자, 모든 수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나다를 묶어볼까요? 관련 법규라든지 권리라든지 불복 절차, 그다음 의무사항이라든지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구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 또는 서면 아닙니다. 말 또는 서면이 아니고 뭐다? 100%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권리 구조 이런 거 됐고요. 자, 그다음 61조 가볼까요? 법률 전문가의 접견 보면 자, 교정직원의 감시는 가능하지만 감청은 안 된다. 이런 조항 우리 비슷한 거 있죠? 됐고 볼만한 것이 몇 개 없네요. 자, 쭉 넘겨볼게요.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출제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집행법처럼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성 볼까요? 73조. 수용자 이성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실시가 된다. 당연하죠. 그쵸? 자비부담 아닙니다. 그쵸?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음 시간에 국제 이송 나옵니다. 국내 그런 이송이 나올 때 수용자 이송법 나올 때 비교될 지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송은 누가 한다? 이송 비용은 행정관청이 비용으로 실시가 된다. 당연한 거지만 자비 부담하면 틀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볼 곳은 별로 없죠. 자, 81조 볼게요.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것인데 당연한 겁니다. 남녀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성 전용 구역에는 그쵸? 여자 책임자를 두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자에게 모든 열쇠를 관리하도록 한다. 남자 직원은 여자 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성 전용 구역에 출입할 수가 없고 여자 직원만이 여성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끊고 다음 남자 직원, 특히 의사와 교사는 이 교정시설에서 또는 여성 전용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다? 남자 직원이나 의사와 교사는 직무 수행할 수 있어요. 직무 수행이 가능해요. 근데 남자 직원이라든지 의사나 교사 같은 경우 갈 때 여자 직원의 동반을 통해서 가겠죠. 비슷한 조항은 우리 형집행법도 있습니다. 자, 강제력 행사. 자, 3항을 볼게요. 직무상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교정시설의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즉,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무기 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기출문제처럼 필요한 경우라면 지급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어떤 경우라도 안 돼요. 다음 89조 볼게요. 자, 처의 개별화 나와 있는데 3항 볼게요. 폐쇄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수는 개별 처우가 방해받지 아니할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데 500명 어선 많이 봤죠? 그쵸? 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규칙 때문에 우리 이 현행법도 이 규칙에 영향을 받아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됐고 기출문제가 보시면 1000명 하면 틀려요. 나머지 됐죠? 자,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교정 작업 볼게요. 교도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100조 볼게요. 직영 작업. 자,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교정 당국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어야 한다. 이 직영 작업이에요. 개인 계약자에 따라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또
수용자는 교정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한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도 항상 교정 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작업에 대한 통상에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작업 임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제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 형집행법에는요. 공부했죠? 작업장려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임금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임금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규칙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교재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다음 작업조건. 자, 작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하며 이 규정은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루 및 최대 작업시간은 법률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이 규칙에서는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작업임금제를 권장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나라랑 다르다 이겁니다. 됐죠? 자, 기출문제 가보면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 수입이다? 아니죠. 국고 수입이 아니고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형집행법에 예, 이 작업에 대한 수입을 누구 거로 한다 그랬어요? 국고 수입을 한다 그랬어요. 국고 수입. 국고 수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작업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따라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출문제처럼 이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 수입을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라면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는데 이 규칙에서는 뭐다? 임금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 수입이라고 한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됐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109조 가볼게요.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네요. 자, 범죄 위험성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그 다음 심각한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자로서 무슨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조속히 해당 수용자를 정신보건시설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 네, 기출문제처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시설로 이송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감생활 할 때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시설에서 구금시키면서 이렇게 특별한 감독을 받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요. 정신병원 같은 데로 보내요. 근데 그런 조항이 형집행법 명문으로 없지만 이 규칙에서는 명문으로 있다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 미결 수용자 얘기 나와 있네요. 혹시 무죄 추정 얘기 나와 있고요.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리고 미결과 기결은 분리한다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와는 다른 것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달라요. 다른데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결 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의무는 부과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작업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작업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작업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회는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의무는 부과돼서는 안 된다. 근데 권리로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겠고요. 다음. 그 다음에는 볼만한 게 사실 별로 없죠.
이 민사상의 수용자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도 작업의 의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가 주어져 있네요. 민사 수용자 같은 경우에. 이걸 빼고는, 이런 걸 빼고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는 불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밑에 건 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